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내부 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의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28일 처음으로 전기차를 선보입니다. 국내에서 대륙의 실수라는 별칭과 함께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D 현대가 구글에 이어 네이버와도 손을 잡고 AI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정기선 부회장이 강조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도 1년 10개월 만에 2,700선 코스피가 넘겨줬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번갈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상치를 웃돈 2월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도 괜찮았고 우리 증시도 그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이죠. 어제 CPI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1월 CPI 때처럼 증시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외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7% 가까이 급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모두 종식시키면서 상승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입니다. 미국 발언풍에 의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쓸어 담는 종목들 잘 고르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우리가 네모난 박스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이 수렴 구간이 이탈하면서 61선 가까이 밀릴 수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예상외로 엔비디아가 올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오르고 AMD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오르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좀 보시면 되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200선 아깝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장중에 경신하면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5,200 돌파하고 5,300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네모난 박스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2월 26일 월요일에 경신했던 전고점 라인이 39,245 라인은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PB의 1배 미만인 기업이 상장사의 1,1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을 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성차 업체, 자동차, 현대차, 기아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사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 대장주를 공략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260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코스피는 2700, 2800까지 갈 수 있는 차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의 지지라인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어지는데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추세의 지지라인이 880선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올라간다면 900 돌파하고 1000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고점 라인인 950, 네모난 박스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접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미국의 훈풍에 연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700선을 넘긴 이후에 2,8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 다시 한번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상승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기대도 되고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뉴로모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7% 가까이 급등하고 AMD 역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반도체의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이 보일 것이라 저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일단 STI라는 종목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오전 매매가 굉장히 힘든 장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박스권을 강하게 그리던 종목이 박스권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기본 심리를 봤을 때 수익이 나면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손실이 나면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심리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죠. 지금 매물대가 없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가권에 물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박스권에 담은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 엔비디아가 올랐고 장이 좋으니 당연히 시가갭 띄우고 분봉상으로 급등을 하겠죠.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3분봉인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이때 야 반도체 지수 오늘 좋으니까 올라가겠다 하고 신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근데 여기 캔들 보면 누군가 던지죠. 그러니까 이 물량이 주식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았던 어떤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심리를 말씀드렸죠. 심리.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전장에서는 매수세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물량이 거센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세에서는 오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 매매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STI 이외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시가에 8% 띄우고 고가권까지 12%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파동 논리에 의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12만 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담았다면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STI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 수익이었던 것에 반해 가온칩스는 위에 12만 원대에 물려 있는 분도 계시고요. 밑에 수익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차익 물량도 나오고 손절 물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STI와는 다르게 시가갭 띄우고 주가가 쭉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분봉상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조금 박스권 그리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오전장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졌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고요. 오늘 종가 매매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인 STI나 가온칩스도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이니까 여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오전에 매매하는 습관을 조금 이제는 넣어두시고요. 미국장이 계속 좋으니 종가 매매 들어가셔가지고 다음날 시가갭을 노리는, 그래서 다음날 시가에 다른 사람들 매수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파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동 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미국 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가 매매 관점에서 반도체주들 공략하신 뒤에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비법 자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ADC 쪽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암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짚어드렸었고 그 다음 수혜를 받을 종목들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역시나 수남의 장세가 말씀해주셨던 대로 흘러갔거든요. 다시 한번 ADC 섹터 짚어볼게요. 네, ADC 섹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과 같은 관련주가 있는데 알테오젠이 개별 이슈로 막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을 한번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전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면 오늘 장에서는 ABL 바이오가 좀 올랐습니다.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바이오주에 훈풍이 불고 있죠. 6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못해도 상한가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여러 섹터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빅3 공략하지 마시고 ADC 섹터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가 AACR, 학회죠. 암학회인데 이중 항체 파이프라인 발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초전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일정 도래하기 일주 전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전략을 우리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ADC 섹터 대장주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 네모난 박스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고가권에서 시가갭 띄우고 누군가 종가까지 지금, 그러니까 종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오전장 11시 3분까지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종가상으로도 이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누군가 물량을 종가까지 주구장창 던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고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21선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4,000원까지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일단 지금 고가권 박스권 라인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24,000원 이 부근에서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자 여기서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ABL 바이오와 다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ABL 바이오보다는 레고캠 바이오 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의 저가 라인을 제가 수평선으로 한번 그려드리자면 한 72,000원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주가 떨어진다면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렇게 전략 수립해드리고요. 알테오젠은 실질적인 대장주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높잖아요. 지금 51주 신고가 찍고 전고점 라인이 19만 8천 원 라인인데 거의 19만 3,600원으로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면 내가 고가권에 물릴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 찍고 매물대 소화한 종목이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고가권에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전고점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만 8천 원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내가 ADC 섹터 관련해서 전략을 조금 방송상으로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DC 섹터들의 이 훈풍을 시작으로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ADC sek터의 대장주는 알테오젠일 텐데 거래량은 동반한 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도 관련된 가격 전략들 초록밴드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로는 원전 관련된 섹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사우디 수주 소식을 짚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원전주들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원전 섹터가 강세인데 모멘텀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래서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수주를 따내면서 이제 원전이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수주를 따내는 수준까지 왔구나. 어떤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이 곧 민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도약 위에 전폭적으로 원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는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격 전략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지난 방송에서는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고, 보통 두산에너빌리티가 윗꼬리 달리고 나서는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빠지기 때문에 박스권의 지지라인인 14,5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박스권의 저항라인까지 10%, 20% 수익을 볼 수 있는 차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이 구간인데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근데 이 네모난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리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거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 대금은 오전장 기준으로 1,700억. 그러니까 이때 장대 양봉 세웠을 때는 4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그 절반을 오전장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거래 대금이 어떻게 터질지는 제가 모르죠. 오후장에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종가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거래 대금이 계속 이 유지가 되고 이 장대 양봉 캔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신규 진입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시가를 이탈해서 음봉이 된다면, 우리 시가 이탈하면 음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변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박스권의 지지라인인 14,500원 부근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진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수혜주는, 그러니까 수주를 실질적으로 따낸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왜 우진엔텍이 오르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습니다. 보통 대형주가 많이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 이슈를 따서 중소형주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수혜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진엔텍 차트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양음양 패턴입니다. 양봉,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드리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근데 빨간색 나올 때는 상한가로 장대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한가 쳤을 때 종가 라인을 지지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지했다는 것은 이렇게 21선 올라가면서 음봉이 나오면 양음양 패턴은 노려볼 만한데
21선 지지하는 캔들이 아니고 또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 캔들이 아니고 종가 라인을 훼손하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규 매수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정확히 이 캔들로 종가상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아니라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시가 라인을 훼손하면서 음봉으로 변모한다든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외적 변수가 생긴다면 신규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섹터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의 박스권 지지 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예상과 다르게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지금 신규 매수로 진입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 장대 양봉 유지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음양 패턴을 제가 적용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음봉이 나왔을 때 21선을 지지하지 않았고 상한가 쳤을 때 종가 라인을 훼손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했고 다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초가 매매를 검토해봐도 되는 자리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장대 양봉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원전 섹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3년가량의 쉬어가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체크해야 될 요소들 차례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차트를 분석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직접 분석하실 수 있도록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모멘텀 좀 잡아드리자면 엑스레이 OEM 기업으로부터 AI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 그러니까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되어서 방송 공략주로 들고 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드릴 텐데 제가 뭐 어려운 용어 안 쓰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올랐습니다. 내리죠. 다시 오르는데 이때가 전 고점 라인이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근데 보통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이평선, 이 굵은 선이 여러분들 121선이라는 건데 이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 뷰노는 수급 괜찮고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21선 라인 돌파하고 전고점 라인 돌파의 차트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요. 지금 라인에서 들어간다면 단기 목표가는 한 45,000원 라인. 왜 45,000원 라인 잡아드렸냐면 이 고점 라인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45,000원 라인 1차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뷰노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루닛과 함께 의료 AI 열풍을 이끌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공략을 할 수 있을지 그 공략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로 전략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의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FOMC 파월 입 주목입니다. 미국 연준의 3월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8일과 19일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OMC 전후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견조한 상승세 이어갔고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번 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FOMC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 이 상승세를 잘 유지해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FOMC 전후로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CPI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너 그냥 그거야. 관심 없어. 우리 이거였어요. 딱 그냥.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냥 종목을 막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폭이 있었지만서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매수를 해버립니다. 또 오늘 장중에 보면은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2,701포인트 정도 살짝 움직였다가 나왔어요. 시장이요.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먼저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 공포 탐욕 지수 포인트가 77, 78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나?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이게 좀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전체 시장에서 자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FOMC를 그냥 무시해버린 채 계속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될 것 같다는 거죠. 외인들도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들어 흐름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긴 했어요. 잠깐 살펴보자면 외인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좀 들어오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매도였거든요. 매도 수치가 꽤나 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을 기간이 좀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조금 고민되는지 우선 들어오긴 합니다. 동시만기 영향이지 파월 의장 CPI 지표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은 내일 이후부터 시장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빠르게 우선은 2,700포인트의 완벽한 안착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랠리를 펼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이 IT 랠리, AI, IT 버블이라고 표현도 좀 서서히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네. 정말. 왜? 탐욕 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의 심리 지표들이 있죠. 네. 고점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유지한 채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지 막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FOMC에서 사실 기대감 자체는 그거예요. 뭐냐면 6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힌트를 파월의 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가인데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번 주에 동시만기 영향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약간의 내일 변동성이 있긴 할 수 있겠지만은 제한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거고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장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방에서도 원자력 관련, 초전도체, 전고체 관련, 그렇죠? ESS 관련 섞여 있는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막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오픈방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짧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굉장히 빠르게 2,800포인트에 대한 안착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3월 안으로 이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외인이 잠깐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뱉어냈지만 다음 주부터 아니면 그 다음부터 해서 뭘 더 같이 보시냐면 환율 포인트. 일본 BOJ에서 조만간 환율을 엔화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율,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온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상품 잠깐 보자면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환율 추이 보시면요. 제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환율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요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환율 떨어질 겁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차트 보세요. 환율 차트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6개월이 아니라 이제 2년 이상 봐야 됩니다. 추이상으로 보면은 환율 상황으로 봤을 때 차트 추이로 봤을 때 이 라인이 사실 지켜지는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외인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재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좀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 이게 다시 잡힐 거예요. 큰 시장 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시장 올 거고 다만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총선 4월 10일 총선 이후로 해서 약간의 좀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론해 드리는 거 있죠. 부동산 시장, PF 부실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항상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안 좋은 거 안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꺼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총선 이후에 시장이 단기 출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기관과 외인들은 밑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 나올 때 그거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시장은 움직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고 수익 내시고 총선 딱 전주 그날 해서 약간 조금 현금 확보를 하셨다가 다시 총선 이후에 상황 보고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저는 4월부터 갈 거라고 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예상치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끌어 갈 거고요. 2차 전지주들도 안 꺾이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이 메인이 되면서 끌어올려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가겠죠. 그래서 4월 시장은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중소형주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한데 대형주들의 흐름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시장이 큰 하락은 안 나오고 단기적인 하락이 멈출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 무슨 얘기?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좀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차분한 대응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후로 해서는 지금 같은 시장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 당장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총선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흐름들도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요소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지금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브리핑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 그룹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지난주에 20%대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10%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박정원 두산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이 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상승 탄력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두산 그룹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얘기도 드렸죠. 두산이라는 종목은 장 초반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장 끝날 때까지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 얘기 자주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두산 오늘 시가 1% 출발해서 현재 고가 10%대까지 상승 줬다가 현재 9%대 정도 추이인데요. 두산만 뿐만이 아니라 두산 밥캣 전체적으로 최근 추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오늘 4.6%대. 최근 추이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뭐가 있나요? 에너빌리티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최근 추이 보면 이쁘죠? 돌려 세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따라가겠죠? 두산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차트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두산 우선주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가볍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움직임이 더 가파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약하네요. 두산 대비해서는. 이게 이제 두산이고요. 두산 보면은 요 정도. 그렇죠? 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두산 우선주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두산 그룹주들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박정원 회장이 지분 매입을 했어요. 지분이 사실 소폭 늘었습니다. 0.03%.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고 두산을 좀 주목해야 될 게 반도체 쪽도 있지만 로봇 쪽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보는 건 교황이 얼마 전에 이쪽 우크라이나 쪽 관련 젤렌스키 쪽한테 약간의 좀 던지는 듯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전쟁에 대해서 그만 좀 니들이 조금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만 항복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띄웠어요. 근데 교황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교황이 모르는 게 있을까 싶어요. 전 세계 이런 정책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뜨거운 게 항상 뭐가 있냐면 러시아 쪽에서 많은 뭐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10년이 갈 수 있다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올해 이제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봄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아마도 그 관련된 흐름으로서 이쪽 두산 쪽에 뭐 밥캣 쪽도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 건설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전쟁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동 쪽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래서 두산의 흐름은 그룹주들 전반으로 한동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슈 같이 해서 소형 원전 쪽 이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AI 쪽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ESS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압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발전기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해서 ESS 저장 장치에 전력 에너지를 꽉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 용량이 원체 크니까. 작지만 크니까.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고 LFP 관련은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도 LFP 쪽으로도 이슈가 계속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계속 AI 성장에 맞춰서 이 2차 전지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이 아마 한동안 계속 움직일 겁니다. 총선 이후만 조심하시고 그것만 피하시면 되니까 어찌됐든 두산 그룹주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부터 해서 두산 밥캣과 테스나까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던 그룹주들이었고요. 앞으로도 총선 전까지는 이렇게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알아볼 텐데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슈팅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앞으로는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잘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모든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쪽도 그러하고요, ESS도 그러하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바닥에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얘가. 물론 대한전선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쪽은 좀 너무 등락이 심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안으로서 사람들의 조금 눈에 상당히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주가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랑 계속 보셨던 분들 여기 전에 박스권 자리까지는 그래도 1차적인 고점 라인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스의 하단 자리도 보면은 9만 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더라도 9만 원대까지의 추이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는 안 갈 수 있지만 조정을 거치면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현재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도 봤을 때 자, 외인은 그렇지 않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판다고 한들 기관이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거예요.
쉽게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홀딩하고 가시는 전략은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차로 9만 원 이상 보시고 그다음 2, 3차로 해서 10만 원 이상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LS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이쪽 전력 관련해서도 꼭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AI부터 2차 전지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HLB를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전문가님께서 가장 좀 좋게 보셨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홀딩을 해오면서 당시 가격이 이제 3만 원대였는데 11만 원까지 3배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거의 4배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HLB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오늘도 보여줬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게 8월 7일 날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3만 원대 근처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30% 3배가 넘는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런 현재 수익입니다. 자, 근데 HLB가 과연 얼마까지 갈까? 사실 HLB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얼마 안 됐어요. 전체 추이에서 이 HLB의 상승을 봤을 때 이 바닥과 이 박스의 자리 있죠. 이게 박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바닥을 체크하면서 돌파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예. 그리고 10만 원대 이상을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원이 터치가 됐어요. 오늘 현재도 올라가면서요. 10만 2,8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갈까 싶었어요. HL뿐만 아니라 앞에 HLB만 붙어 있다면 그룹주들 전반으로 해서 다 상승을 합니다. HLB, 뭐 글로벌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리고 HLB, 뭐 사이언스도 이건 아니고요. HLB, 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상한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 제약도 최근 차트에 보시면 이런 차트예요. 야, 정말 진 회장님이 대단한 것 같네요. 야, 예전에는 이게 될까 싶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몸소 주가가 진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추이상으로는요 아직 안 죽었어요. 보면 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그림이라든가 뭔가 이제 모양새가 잡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직 없습니다. HLB를 메인으로 보면 되고요. 쉽게 꺾일 그림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꺾이게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면 21선 자리에 대한 이탈 부분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추세가 꺾이면서 21선 이탈 자리가 나와준다면 가격적으로는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거기 자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리보세라닉 캄렐리주맙 이쪽 관련해서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시판하고 판매가 진행되면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또 끝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조금 멀었어요. 기대감 자체가 아직 계속 있어요. 최소한 기대감 자체는 한동안은 계속된다.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방송 시간대가 11시 50분 때부터 해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쯤 되겠죠. 지금 11시 5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종목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중요한 종목도 체크들도 해드리고 매일매일 추천주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매일 장전에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 종목들 리뷰도 같이 해드리면서 조금 재밌는 방송을 하게 될 거니까 그간에 사실 그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상담 방송을 해드리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상담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 드릴 거니까 꼭 같이 하셔서 또 좋은 수익과 함께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HLB의 저점에서의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대략적인 섹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 역시나 항암제 쪽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LB 관련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응 전략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은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예, 보셔야 될 게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환율 움직임이 또다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될 건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웨이는 입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리 인하 이슈까지 같이 6월 그 이후로 잡혀 있잖아요. 빠르면 6월이고요. 아니면은 바로 3분기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은요. 계속 외인들의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싼 나라입니다. 가장 투자한 매력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총선도 끝났겠다, 거침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홀딩하시고 가셔야 되는 시장,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 시장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환율의 움직임 자체를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꼭 보셔야 될 게 외인들이 지금 당장에 약간은 조금 처지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이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처지다가 기관들이 다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현재 최근에 매수하는 종목들 꼭 체크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외인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리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추후에 FOMC 이후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주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지금은 약간 조금 움직임이 둔한 것 같지만 어느새 오늘 오랜만에 2,700포인트를 터치했잖아요.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간다는 거예요, 시장.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기대 심리는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코스피 지수도 2,700선을 넘겨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이나 FOMC 관련된 이슈들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ADC 섹터와 원전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환율을 체크를 해보면서 예의주시하며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뷰노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